네, 자, 모닝 리포트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뉴스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대선 덕분에 지수가 올랐지만 한국은 어제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FOMC 재료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증시의 회복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고 또 이런 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섹터라든지 전략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 전략, 체크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어제 국내 증시랑 뉴욕 증시를 보면서 떠오른 한 줄 평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투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투자는 머스크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대선 결과를 두고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생각보다 결론이 빨리 났다. 이렇게 보신 분 계시고 더 대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신 분 계시고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국내 언론이든 간에 뉴욕 시장 언론이든 간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지금 해리스 이제 낙선자죠. 해리스 낙선자를 지지한 후보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선 이제 대통령 당선자를 좀 옹호했던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하루 만에 그 돈을 뽑고도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참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고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모닝 스탠바이에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출연을 하고 있지만 강세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반은 맞췄는데 반은 틀렸어요. 그래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적어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정말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과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절반만 맞췄다고 하더라도 제가 틀린 절반은 모아가거나 단가 관리했을 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대선과 관련했을 때 연동되는 섹터가 거의 7개에서 8개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었고 제가 보통 두세 개 정도 꼽아드리잖아요. 두세 개를 꼽아드리면서 이제 대선 결과 끝나고 뉴욕 시장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대선과 관련 있는 섹터를 정리를 해보니까 무려 12개가 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공략해볼 섹터를 두세 개 정도 꼽아드리겠지만 이 12개 섹터에 대해서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혼조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을 했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나스닥 지수나 러셀 지수,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 이상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장세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맵을 보더라도 기술주들은 2에서 3%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보합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개인 투자분들 성장주, 기술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장세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그 낙수 효과가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죠. 이 뉴욕 대선이 끝났을 때 국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살 것이다. 아니면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혹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총 3가지 전략을 짜는 거죠. 뉴욕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인사이트. 그다음 세 번째는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3가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생각한 3가지 인사이트 중에 단 한 가지도 만족을 못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대선 결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꾸준히 나왔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도 강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 중에서도 약간 오개하는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운수장비,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의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을 좋아하시는 개인투자분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가 됐습니다. 저번에 50bp가 인하가 되고 이번에 25bp가 인하가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이 대선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비유했단 말이죠. 미국 대선을 큰 산이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FOMC의 기준금리를 약간 좀 이제 중간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영향은 거의 뒷산만큼도 주지 않았지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기준금리가 이달됐으니까 오늘 좀 제약바이오나 어떤 뭐 전력설비나 성장 섹터들이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뉴욕 시장은 강세를 보여줬는데 다행히도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고점 확인 후에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기 때문에 국내 성장주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위산업이나 자율주행, 우주항공, 조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오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섹터들은 워낙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랑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은 언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제가 며칠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전력설비나 전선, 원전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오늘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섹터들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강이나 화학, 완성차, 반도체 이 섹터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전통 석유화학 섹터를 좀 지지를 하겠다, 권장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12개에서 14개 섹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장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좀 찾아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성광밴드는 당일날 4%, 2% 올랐고요. 그리고 실리콘2하고 APR이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APR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이고 실리콘2는 레벨업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해주셨던 종목 5가지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모닝 관심주도 또 어떠한 섹터에서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자들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섹터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새롭게 떠오른 우주항공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과 관련해서도 적외도 위성이란 말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또 머스크 CEO의 또 연결고리가 또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 알려주시죠. 네, 제가 겸손을 떠느라고 절반을 맞췄다라고 했는데 이 우주항공도 보면은 방위산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나 아니면 이란 이스라엘 사태도 지상 공격보다는 이제 항공 공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에 살짝 온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일간 변동성을 보여준 것은 확실하게 미국 대선 결과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도 제가 뭐 해리스 낙선자를 지지했던 연예인들 혹은 기업인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기업인들 이런 것들을 나열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만큼 카리스마를 보여준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사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당선인도 당선 연설에서 정말 트럼프만한 인지가 없고 스페이스 X랑 스타링크를 본인도 이용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낙수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중에서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걸 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를 공략을 해도 되지만 테슬라의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우주항공 관련 뉴스가 나왔지만
국내도 이에 지지 않고 모멘텀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내 우주항공청에서도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한국형 스페이스X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소형 군지위성 1호 개발 임무에 착수를 하면서 2032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 종목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히려 경쟁 기업으로서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 시스템과 인텔리언테크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AP 위성이나 세트릭 아이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적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 발표했고요. 뭐 한화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낙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영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원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원앱 입장에서도 적에도 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꾸준한 적에도 위성 통신 유통 계약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역시 원앱과 관련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원앱에 적에도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꾸준한 단일 공급 계약 수주 활동이 있습니다. 캐나다 텔레셋에서 300억 원 규모의 안테나 공급 등 수주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인터넷에 우주항공이라고 쳐보시면은 관련 종목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에서 12개 정도는 실질적인 낙수 효과는 없고 약간 인공위성,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 그 11개 종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실제적인 낙수 효과나 경쟁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은 한화 시스템이나 인텔리안테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도 원전과 함께 강조해 주셨던 섹터가 되겠습니다. 다 나름의 이 실적과 또 레퍼런스 수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종목들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이랑 자율주행을 일론 머스크가 끌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끌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조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도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전일 관심주로 또 피팅주도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또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랑 방산이 이 코스피 운수 장비에 있기 때문에 늘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방산을 말씀드리면서 조선이 상대적으로 방산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 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조선주들 하면은 시가총이 거의 몇 조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10% 이상 움직인다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진율이 많이 안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개발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2차전지 LFP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마스크라든 이제 간단한 공정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좀 손을 내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까지는 국내 조선사들이 정말 중국 조선사들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최근에 9월과 10월에 중국 조선업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CGT라고 합니다. 선정 및 선용의 난이도에 따라서 건조 시의 공사량을 동일 지표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굉장히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약 점유율이 60%였습니다. 우리나라가 40%였고요. 근데 이 격차가 우리나라가 26%를 밀리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조선 관련 기업들 실적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겠지만 이 수주 잔고가 약 2년치, 3년치란 말이죠. 근데 투자분들은 그 뒤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앞으로 2년, 3년간은 좋은 실적을 보여주겠지만 중국이 7월과 8월에는 밀렸었는데 9월과 10월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짝 쫓아오니까 2년 반, 3년 뒤에는 중국 조선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면서 국내 조선기업들이 국내 방산기업들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에 대한 협약을 좀 내놓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마치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주는 사실 아무거나 꼽아드려도 돼요. 뭐 HD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HD현대중공업, 뭐 HD현대미포, 그다음 조선기자재까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 인사이트에 부합되는 종목은 H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협업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면 우리가 정말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을 권해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장 저평가율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원해 라고 하신 분들은 HD한국조선해양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조선주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섹터는 LNG선입니다. 그래서 LNG선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원해 라고 하신 분들 삼성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부가 있죠. 그 다음에 7월에 미군의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수준 없어요. 수준 없는데 최초로 가장 빨리 미국 함정 MR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오션은 실질적인 수주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6월 달에 미국의 필리 조선사를 인수했고 8월 달에는 군수 지원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실제 미국 함정 수리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보통 일간 변동성이 작은데 일간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요. 조선주 중에서도 특징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인사이트에 부합되는 조선주는 H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서도 수주 또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지막 관심주는 자율주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섹터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언급을 안 드렸죠.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오토웨버 보려고 합니다. 어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강세를 보인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조차도 현대오토웨버를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오토웨버의 외국인과 기관이 급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IT 서비스 사업 및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약간 그 삼성의 삼성 SDS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주항공만 부각이 됐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도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3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주별 규제를 넘어서 미국의 어느 도로든 주행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도로교통안전국을 일론 머스크에게 관리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그 부장을 시킬지 아니면 고문으로 영입을 할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확실하게 이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다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의 IPO 시장에 들어가면서 자금을 확보했단 말이죠. 근데 UAM 도심항공 관련해서 투자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율주행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전기차, 수소트럭을 넘어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했을 때는 그 업무는 현대오토웨버가 굉장히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조선기업에다가 손을 내민 모습 보면서 혹시라도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자문을 현대 오토웨이보다 손을 내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오토웨이가 그냥 자율주행이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뉴스로 우상향 기조를 보일 테지만 혹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론 머스크도 현대 오토웨이한테 손을 내민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강한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업종 대비 저평가율도 갖고 있고요. 호실적 발표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저가 매수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현대 오토웨이한테 손을 내미는지 그 여부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모닝 관심주 다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입니다. 한화 시스템,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각각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레퍼런스를 보유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도 활발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피팅에 이어서 조선 쪽 본업으로 좀 갑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수주 역시 풍족하고요. 또 미국과 연결고리에 또 특수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보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FSD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대 오토웨이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확실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미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